일단 자, 저희가 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제가 좀 어떤 개념이나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고 교재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교재를 순서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교재는 아무래도 이제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미리 다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려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배우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부분들은 쳐냈습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 교재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이 좀 선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환경 세팅은 교재 섹션 1에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 C 언어의 장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굳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프로그램 문법을 익히고요. 실습을 많이 해서 최대한 뭔가를 만들어보는 쪽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채우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까지 나가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들은 개념적인 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책을 같이 보조자료로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까지 실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리플 IT 있죠? 자, 여기서 C 언어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레이아웃이 비슷하죠? 여기 파일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루션 탐색기. 이 부분이 리플에선 여기고요. 파일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편집기가 여기 가운데 부분. 그리고 콘솔이라고 시커먼 창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만 이 검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대로 다시 설치가 되고 작동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요걸로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소스코드, 여기다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거라고 했죠. 명령어 1, 명령어 2, 명령어 3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하면 이게 소스코드예요. 물론 이 명령어는 C 언어 문법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C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당연히 컴퓨터는 이 소스코드를 보고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렇죠? 왜냐면 이 소스 코드는 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C 소스 코드. 이게 명령어 이렇게 쭉쭉쭉쭉 작성을 한 거죠. 이 한 줄 한 줄이 명령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줄의 명령어를 쭉 적어놨어요. 뭘로 적었다? C 언어 문법으로 적은 겁니다. C 언어 체계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컴퓨터한테 들이밀면 컴퓨터가 이거 뭐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기계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컴퓨터가 있으면 이걸 바로 주면 실행을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소스 코드를 누구한테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컴파일러라는 애한테 줍니다. 컴파일러예요.
자, 그럼 얘가 얘랑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체계만 다른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명령어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뭘로 적혀 있다? C 언어로. 이건 뭘로 적혀 있다? 기계어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C 언어랑 기계어 2개 국어가 가능한 유능한 친구라서 우리가 C 언어로 작성을 해도 해석을 해서 기계어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통역, 번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을 넘겨줘야 컴퓨터는 이 명령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거를 이렇게 주면은 컴퓨터는 이거 실행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파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소스코드 파일 뭐뭐뭐.c겠죠. 방금 저희가 만든 main.c도 소스코드 파일이죠. 그럼 작성했다고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한번 거치고 나오면 실행 가능한, 이 컴퓨터가 실행 가능한 파일이 또 나오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언어 체계의 파일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이제 보통 .exe라는 확장자를 가진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컴파일링을 하고 난 후에 실행 가능한 파일과 그 모체가 되는 소스코드 파일이 두 가지 파일이 있다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스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거쳐서 실행 파일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고쳐도 여긴 반영이 안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컴파일하면 이 EXE에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A라는 기계어 방식으로 적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A를 B로 고쳤어요. 고칠 수 있죠. 여기서 내가 고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고쳤다고 해서 얘가 고쳐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된다. 왜냐면 내가 이걸 고쳤어도 얘는 아까 B로 고쳐지기 전에 A라고 적혀있는 소스코드 파일이 해석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쳐도 한번 컴파일돼서 떠난 이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적혀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B로 적은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컴파일에서 또 실행 가능한 파일, B로 적혀있는 실행 가능한 파일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되겠죠, 실행 파일이? 여기는 A로 적혀있는 거, 여기는 B로 적혀있는 거. 자, 그럼 똑같은 소스코드에서 나온 두 개의 다른 실행 파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버전 1이고 버전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버전이 있어요. 버전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소스코드 파일이 있고 컴파일돼서 나오는 실행 파일이 있다. 그리고 컴퓨터가 실행하는 파일은 이 실행 파일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소스코드를 컴파일하면 이 소스코드 파일이랑 이 실행 파일은 따로 간다. 그렇죠? C 언어를 이야기한 가장 첫 번째 뭘 컴파일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자, 물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 과정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된다?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컴파일러를 위시한 개발 도구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어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C 언어를 가지고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C 언어 문법 체계를 익혀야겠죠. 처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 제일 위에 요 첫 번째 줄에 include 앞에 이제 샵 붙인 다음에 include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C 언어 문법 체계가 만들어질 때 유용한 기능들을 이 C 언어 문법 체계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C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그 기능들이 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눠져 있어요. A에 관련된 기능은 A만 모아놓고 B에 관련된 기능은 B만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stdio.h라는 거는 뭔가를 출력하거나 입력하는 거에 관한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헤더 파일이라는 게 그 메뉴판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stdio.h는 이 뒤에 .h가 헤더 파일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들의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main.c 요 소스코드 파일이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메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튼 요거는 일단 처음에는 반드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int, main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그냥 일단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 시작과 끝이 존재하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은.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우리가 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죠.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이고요. 여기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요 메인이라는 거는 C 언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가 끝이에요. 요 사이에다가 명령어를 적으셔야지 이런 데다 적으면 안 됩니다. 명령어는 어디에 적어라? 메인에 적어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코멘트를 달고 싶어요. 만약에 메인은 프로그램 시작. 근데 막 빨간 줄 뜨면서 뭐라고 하네요. 그죠?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줄 한 줄을 다 이 컴파일러는 C 언어 문법 체계로 해석을 하고 기계어로 바꾸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는 약속된 C 언어 문법 체계인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메모 적은 거잖아요. 당연히 C 언어 문법 체계에 없겠죠. 그럼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런 거는 C 언어 문법 체계가 아니니까 컴파일러가 모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메모 같은 거를 적고는 쉽죠. 그러면 얘는 소스 코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메모다 라는 거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빗금 2개 치시면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컴파일러가 요거 해석하고 하려고 하다가 요거 보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요거 해석해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해석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코드가 되겠죠. 자, 이거 해서 이거를 이제 주석이라고 해요. 코멘트 달거나 잠깐 실행을 가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더 소스 코드랑 내가 적는 메모랑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적을 게 있으면 항상 빗금 2개 치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무조건 일단 메인은 필요해요. 무조건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제 여기다가 명령을 적는 겁니다. 밖에다 적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명령어 적기라고 돼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언어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출력이라는 건 이제 컴퓨터한테 우리가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프로그램 뭐 결과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모든 언어가 이거부터 보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그럼 C 언어한테 보여줘 라는 명령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한글이니까. 그래서 한글로 하지 않고 F라고 해서 요게 보여달라는 C 언어 문법입니다. 자, 근데 보여줘 라고 하면은 누가 우리한테 보여줘 라고 하면 좀 황당하겠죠. 그죠? 아니면 대묻겠죠. 뭘 보여달라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뭘 보여달라는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를 요 괄호 있죠, 괄호. 소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넣을 때 이제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감싸줄 거예요. 그럼 뭐 보여달라는 겁니까? 헬로라는 단어를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은 단축키로 F5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시커먼 창 떴죠. 자, 제일 위에 헬로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콘솔이라고 적혀 있죠. 콘솔. 그래서 이 콘솔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뭔가를 보여주면 우리가 봐야 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의 소통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이 콘솔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런 기술을 익히지 않고 C 하나만 가지고 컴퓨터랑 소통을 하려면 이 콘솔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뭔가를 보여줄 때도 여기로 보여줄 거고요. 추후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 프로그램한테 뭔가를 전달할 때도 여기에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보게 될 거예요. 콘솔 창. 그리고 이 시커먼 화면이 붙어있는 게 요거. 리플에서는 아예 붙어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실행을 할 때만 딱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콘솔 창이라는 소통 창구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는 이건 뭐예요? 콘솔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린트 F는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몇 번 더 사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F4 눌러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hello, by, hi, my name is 차 붙어서 나와버리죠. 자, 그럼 이 가독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읽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줄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줄 바꾸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또 역시 컴퓨터한테 hello라는 거 출력하고 난 다음에 이 by를 출력하기 전에 줄을 한번 바꿔라 라는 표식을 남겨야 되는데, 원화키 있죠? 원화키하고 n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가 줄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C 언어에서. 그래서 원화키 n 또는 이 원화키가 없고 이렇게, 이걸 이제 역슬래시라고 하거든요. 슬래시는 요게 슬래시고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빗금이 그어졌다 해서 역슬래시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기호입니다. 키보드에 원화키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원화키가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원화키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바꿈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바꿈 문자도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 헬로라고 보여줘 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가 HELLO 이렇게 알파벳을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것도 해석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줄바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헬로 다음엔 줄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줄바꿈을 요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my name 요 뒤에다가 줄바꿈 문자를 끼워 넣게 되면 hi my name 하고 줄 바꾼 다음에 이 차가 다음 줄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딴 건 몰라도 줄 바꿈 문자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테니까 역시 익혀두시고요. 책에 보시면 이거 줄 바꿈 문자 말고도 이런 특수한 문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한 번에 모든 걸 다 익히려고 하면 오히려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무조건 익히셔야 된다. 됐죠? 줄바꿈 문자고요. 자, 그리고 요 쌍따옴표 요거는 이제 왜 붙이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어쨌든 C 언어 문법 체계도 영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 문법 요소인지 단순한
문자인지 구별을 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치면 이거는 C 언어 컴파일러가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냥 한글 안녕하세요 하나의 문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C 언어 문법 체계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문법이 있는지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글로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만약 제가 프린트라는 걸 썼는데 이거를 그냥 영어 단어 프린트를 쓴 건지 아니면 C 언어 문법 체계 하나의 명령으로서 프린트를 쓴 건지 컴파일러가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문법 체계로 봅니다. 문법 요소로 봐요. 여기 우리가 적는 모든 것들을 컴파일러는 다 문법적인 요소로 봐요. 그래서 이 프린트라고 적으면 이걸 뭐라고 해석해요? C 언어 문법 체계 약속 중에 프린트라고 적혀있는 약속이 있는지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럴 위로 쓴 게 아니라 그냥 프린트라는 영어 단어를 쓴 거다 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려면 이거는 명령 아니야. 그냥 내가 단어 하나 표현한 거야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쌍따옴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쪽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하면 이건 프린트 F를 컴퓨터가 뭐로 보겠어요? 출력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알파벳 PRINT F를 쭉 나열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대신 쌍따옴표를 감싸지 않은 프린트 F를 보면 컴파일러가 뭐라고 봅니까? 뭔가를 출력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단순 문자는 쌍따옴표를 붙이고 명령어는 붙이지 않는다. 구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단순 문자는 쌍따옴표로 감싼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제가 이거 지우고 실행을 해볼게요. 에러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 세미콜론이라고 불러요. 이 기호의 명칭이 그래요. 점하고 컴마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 자, 얘는 그럼 왜 필요하냐? 하나의 명령을 끝남을 의미합니다. 요거 하나 명령 하나잖아요. 저 헬로 보여줘. 요것도 명령 하나죠. 요 문장을 보여줘. 명령을 두 개 내린 거죠. 자, 얘랑 얘랑은 명확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명령이라는 거고요. 그럼 하나의 명령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령어를 작성을 할 때 사람 눈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줄을 바꿔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첫 번째 명령은 여기다 적고 두 번째 명령은 여기다 적었죠. 근데 컴퓨터는 이거를 줄 바꿈 이런 거 몰라요. 얘네들은 이거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printf를 두 개를 썼다. 이렇게 이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 붙여서 보면 돼요. 컴퓨터가 이 코드를 실행할 때는 다 붙여서 봐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세미콜론이 없으면 이 명령의 끝이 여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요. 만약에 세미콜론이 없으면 자, 이 P로 시작하는 프린트 F로부터 쭉 진행되는 명령어가
사람이 볼 땐 여기가 딱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이 한 줄을 다 붙여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여기가 하나의 명령의 끝이다라는 걸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붙이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런 명령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시원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세미콜론 반드시 명령 끝에 넣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주석 살펴봤고요. 줄바꿈 문자, 그리고 문자를 이면은 쌍따옴표, 그리고 명령의 끝을 이면은 세미콜론. 자, 그리고 하나 더. 요즘에 중괄호 있잖아요. 중괄호의 의미도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괄호. 한글로는 중괄호라고 하겠죠. 영어로는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얘의 의미는 뭐다? 영역을 의미합니다.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죠? 더 정확히는 이제 코드의 영역을 표현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호의 의미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메인도 여기서 열리고 닫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메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메인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익히셔야 돼요. 몸에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는 안 되고 몸에 익히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많이 쳐보시는 거예요. 쳐보시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따로 메모장이나 이런 데 적어 두시고 만약에 남겨놓고 싶으시면 다 지우신 다음에 다시 쳐보세요. 글루드 H 메인. 자, 이 리턴형은 아직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printf 명령어대로 이런 식으로 다 지우고 처음부터 작성을 해보시고 printf로 10개 정도만 써보세요. printf를 10번 정도 써보세요. 출력하고 싶은 문장이나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름 같은 거 여러분 이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좋아하는 연예인, 축구 선수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과일, 내가 생각나는 거, 단어, 문장 이런 거를 printf 이용해서 10번 적어보세요.